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방에서 전문대를 나와 취업을 하려고 보니 고연봉의 대기업은 어림도 없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일자리는 많았지만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알바비와 용돈을 사업 투자금으로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개 시작하였습니다. 망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두 개는 나름 수익이 괜찮게 나왔고 이 두 개의 사업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투자와 수익이라는 선순환이 되면서 성장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 능력이 좋은 금수저 친구 녀석의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족족 사업이 잘 안 되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돈도 있는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없냐고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내 상황을 알려준 것 같았고 돌려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자기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개의 알바를 하면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친구의 연락이 나쁘진 않았지만 돈과 사업적으로 친구와 엮이는 것이 과연이 괜찮을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단 친구를 만나려 친구의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본 친구의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공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고 공장도 창고도 다 사버린 것이라 임대료 걱정은 없지만 제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되더라도 쉽게 이사를 가거나 거리가 멀면 매일 출근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 회사와 합치기로 했습니다. 친구 회사가 제 회사와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만 합치면서 친구 회사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기로 하였고 제 회사가 작기에 친구네 창고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대구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옮기다 보니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집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회사 직원들이 지내는 기숙사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친구가 그럴 수 없다며 빈방이 많으니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한 친구였기에 그럴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였지만 친구 아내까지 회사 기숙사로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친구네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보고 너무 불편하면 괜찮은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친구네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아내 노트북이 너무 느려졌다면서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되는 건지 수리는 보내 되는 건지 봐달라며 제 방으로 아내의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매일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사는 직업이었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단순 인터넷 사용 목적이기에 포맷 및 윈도우만 재설치하면 빨라질 거라고 말해주었고 며칠만 시간 주면 남은 시간에 짬짬이 수리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탁한다며 친구는 제 방에서 나갔고 포맷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 개인 외장 하드에 친구 안의 노트북에 있는 각종 사진이나 자료들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은 시간에 포맷도 하고 윈도우도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제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해둔 친구 안의 자료들을 옮기면서 확인해보니 동영상과 사진이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 아내가 미인대회 출신이라 정말 예쁘고 몸매도 좋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으니 정말 친구 녀석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자료를 옮기고 있는데 이상한 제목의 동영상과 사진들이 있는 폴더를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자료부터 10년이 넘은 자료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그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친구 아내의 불륜 사진과 동영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찍은 지 2주도 안 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 남자를 만난 정황도 확인이 되었고 결혼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 결혼한 이후에도 수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동시에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눈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삭제를 하고 옮기는 과정 중에 일부 자료가 지워졌다고 하면서 모른 척을 해야 하나 친구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주고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일단 그 문제의 자료들만 빼고 친구 아내의 노트북을 돌려주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내는 고맙다며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머리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쯤 지나서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장비가 밝은 편이라 친구 이름을 부르며 왜 왔냐고 묻자 갑자기 제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친구 아내였습니다. 혹시 노트북 수리하면서 특별한 일 없었냐고 물어보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니 역시나 제가 복구 안 해준 그 자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다고 나가시라고 하였지만 친구 아내는 제가 이미 그 자료들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사정과 이유를 말을 하는데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계속 나가달라고만 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방문을 잠그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건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새벽 친구 아내와 친구 집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만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생각나면 신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였고 친구에게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면서 시내에 30평대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기 싫었지만 친구가 이미 아파트를 구해서 열쇠까지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내를 안 보고 지내니 마음도 편해지고 그날의 실수도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친구 아내를 보더라고 그전처럼 평범하게 대하곤 있지만 자꾸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며칠간 지방에 가 있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친구 아내가 야근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와 도대체 왜 그러냐며 말을 꺼냈고 혹시라도 회사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까지 따라온 친구 아내는 계속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였지만 그냥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도 결국 자기네 집이라면서 왜 나가냐고 하길래 죄송하다며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일어서자 친구 아내는 화만 내지 말고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그날 새벽에 보았던 그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지만 자기 정도면 괜찮지 않냐면서 다른 남자들은 엄청 좋아하던데 싫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친구가 집을 비운 3일 동안 제 집에 있으면서 수시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 아내와 저는 가끔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어떻게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만남을 가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친구는 저와 친구 아내 사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아내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가끔씩 만나는 지금도 친구 아내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계속 가다가는 끝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 안에 같이 몸매도 좋고 외모도 훌륭한 데다가 특히 전투 중에 무조건 제 말에 순종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친구 안에는 절대 걸릴 일이 없다면서 그냥 지금처럼 서로 얻을 거 얻으면서 즐겁게 보면 된다고 하는데 계속 만나도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6살 된 딸도 한 명 있습니다. 아내는 동갑내기로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같이 나가려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 부분도 추후 아내가 평생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기에 몇 년만 따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첫째가 6살이 되었지만 아직 둘째가 없습니다. 3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였지만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몇 년 더 있을 것 같다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아내가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는 딸이 아내 회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기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였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캐나다로 가면서 딸은 사회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당장 등하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분들을 알아보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처제랑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제는 집에서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런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아이 등하원 및 육아를 맡아주면서도 간단한 집안일까지 해준다면 저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다 보니 아이를 맡기기에 걱정도 줄고 믿음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제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어차피 새벽 시간에 주로 글을 쓰기에 낮에는 시간이 괜찮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같이 살면 월세도 생활비도 아낄 수 있으니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 6개월 정도 처가살이를 했기에 처제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캐나다가 가기 2주 전부터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2주간 휴가를 쓰면서 처제랑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제, 딸, 저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와 많이 친해지면서 딸과 함께 셋이서 같이 마트로 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가족 또는 부부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처제랑 지내면서 가끔 아내처럼 잔소리를 하고 딸을 챙겨주는 것을 볼 때마다 진짜 부부 같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종종 들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업무량도 늘어나고 진급 시즌도 오면서 좀 예민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처제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처제에게 나중에 사과를 하려고 하였지만 적절한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처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처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을 마시며 처제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라서 그런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울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쓰렸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덕분에 딸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나도 안 굶고 다닐 수 있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어두운 얼굴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제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였는데 만취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술 기운을 빌려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을 하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제와 지내온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처제를 여자로, 처제는 저를 남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처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얼굴 볼 낯이 없지만 애써 서로의 마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지내기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처제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처제는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제 사랑해. 그거면 된 거야. 라며 꼭 안아주며 처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였고 딸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민 및 미안해하지 말고 일단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였지만 딸이 잠든 이후나 딸이 어린이집 가고 없는 시간에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제는 몇 년간 저희 집에서 살면서 남자와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내서 그런지 밤만 되면 돌변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간 이후에 몸이 많이 외로웠는데 밤마다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처제의 손길은 저를 더 뜨거운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음날 맛있는 저녁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딸을 본가에 맡기고 연차를 쓰고 처제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처제와 많은 고민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더 키워나간다면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문제이고 아내와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딸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도 문제이고 양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바람이 나서 먼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앞으로 처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남자입니다. 지인 모임에 갔다가 전철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처와 저 사이에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제 자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른 정이 있다고 가끔씩 생각이 나고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와 약 1년간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횟수는 10번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전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기에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고 난 첫 만남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보통 여자들은 임신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임을 원하는데 전처는 달랐습니다. 자기는 피임을 하면 느낌도 싫고 불편하다면서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지길 원했고 오히려 제가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말했지만 전처는 자기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별 걱정 없이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임신했다는 연락과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던 저이기에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도 하고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살고 있던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올려주고 그 빌라에서 더 살려고 하였는데 전처가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다시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전처와 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라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빌라가 애가 살기에는 환경도 교육 여건도 안 좋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한국 안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서울에 좋은 집을 사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니 45평의 신축 아파트에 제대로 된 딸의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것은 단지 내에 학교도 유치원도 있어서 나중에 딸이 다니기에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딸 어린이집 친구의 부모님들과 친해졌다면서 주말에 같이 캠핑도 하고 키즈카페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도 되고 동네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동네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데 좋았습니다. 같이 캠핑도 가고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육아도 한결 수월해지고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술도 한 잔씩 하고 특히 주중에 아내 혼자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말에 시간 되는 가족들끼리 펜션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로 못 가게 되었고 아내와 딸만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서 늦은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쉴까 하다가 딸도 보고 싶고 숯불고기에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펜션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밤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술도 생각이 나서 먹다 남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나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딸 친구 아빠가 차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짓거리를 하고 나온 차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저를 못 보았는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사랑이 가득 담긴 농담들을 주고받으며 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해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갑자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술김에 벌어진 실수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전처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해보니 온갖 바람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딸의 친구 아빠이자 좀 전에 차 안에서 아내와 그짓거리를 하고 온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도저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깨워서 알리기 전에 말하라고 하였더니 지난 과거들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는데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그 남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전처는 저랑 만나고 있었기에 딱 한 번만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한테는 제 아이라 거짓말을 해서 결혼까지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가끔씩 평일 낮에 올라와서 딸과 전처를 만나고 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힘들어지자 전처는 저를 설득해서 그 남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딸도 보내면서 그 남자의 아내랑도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혼 과정에서 거짓말 등 이상한 소리는 안 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저는 그 펜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전처와 딸에 관련된 모든 짐을 싸서 문 앞에 두었고 다음날 아침 열쇠 기사를 불려서 현관문 도어록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처에게 당분간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진짜 남편 집으로 가라고 하고는 차단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연하게 둘 다 제가 이기고 원하는 대로 보상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행복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친아빠인 줄 알고 연락해오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고 딸에게도 미안해집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 딸이 좋아하는 선물 사서 가겠다고 하면서 달래보지만 울면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낳은 정도 무시 못하지만 키운 정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은 평생 저의 짐으로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처음 남자와 사랑을 나누어 본 이후로 남편과 결혼한 얼마 전까지는 왜 사랑을 나누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스와 스킨십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력하는 편이었고 그때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수도 없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좋은 척, 행복한 척하는 제가 너무 가식적이고 싫었지만 솔직하게 연기를 하지 않고 힘들거나 아프다고 하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동했다는 남자도 만나보았지만
그 부부는 나아지지 않았고 산부인과도 여러 곳을 바꾸어 가며 상담 및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 싫지만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 역시도 모든 부분이 잘 맞고 저에게 잘 해주는 좋은 남자이지만 사랑 나누는 부분만큼은 여태껏 다른 남자들처럼 힘들고 아프기만 했고 역시나 연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복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술 먹다가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나이트라서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 웨이터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부킹도 다녔습니다. 유부녀임에도 부킹을 당하는 것도 좋았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설렜습니다. 하지만 몇 잔만 마시다가 나왔습니다. 유부녀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꼬시려고 간 나이트가 아니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 술, 저 술을 주는 대로 받아먹다 보니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부킹 들어간 룸입니다. 제 옆에 앉는 남자가 170cm 정도 되는 키에 60kg 정도로 엄청 마른 체형이었고 얼굴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그 자리도 몇 잔 넣어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남자와 침대 위였습니다. 한창 뜨거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만 멈추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몸이 뜨겁고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보다 빨리 끝났고 빨리 끝나서 아쉬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런 게 다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이 이 남자가 매일매일 볼 수 없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느낌을 못 받아볼 것만 같아서 자려는 그 남자를 깨우고 졸라서 2번이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피임 이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온전히 그 느낌에 취해서 뜨겁게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임신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및 연애 중에는 한 번도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엄청난 큰 실수를 하였음에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서 뜨거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사랑을 나누어 보았지만 평소처럼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그 남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고 아직 그곳에서 자고 있었다는 답장을 받자마자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시 거기로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퇴실 시간까지 추가로 연장을 하고서는 그 남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왜 다시 왔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침대에서 손짓을 하였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은 그 방에서 하루 종일 그 남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늦게 돼서야 집으로 갔고 남편에는 일이 많아서 야근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평생을 남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딱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 자신이 더럽고 타락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집에서 남편과 밥을 먹는 중에도
심지어 시어머니와 이야기 중에도 자꾸 그 남자와 보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도 나고 몸도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가서는 자기 위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진정이 될 뿐 그날의 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남자와 연락을 해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물론 만날 때마다 그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은 점점 자주 나고 만나는 주기도 점점 더 빨라지고 반대로 남편과 사랑 나누기에서는 더 힘들고 더 싫어졌습니다.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고통은 더 커져서 중간중간 눈물과 소리를 치지만 남편은 제가 만족하는 줄 알고 큰 오해를 하면서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제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에게 연락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절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남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안 만나주면 자꾸 보고 싶고 저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남자와 살 것도 아니고 그 남자와 정식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남자에게 빨리 답장이 안 오는 것도 왠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해하면서 저에게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그 남자와의 연락이 끝난 것이 분명 좋은 일이고 올바른 길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제 정신이 아니고 비난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내를 통해서 처제가 이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서와 잘 해결해 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나서 동서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물었지만 아내는 제가 자세히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아내가 계속 한숨만 쉬고 있길래 왜 이혼을 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등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처제에게 이혼에 규칙 사유가 있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동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절대 처제와 이혼을 하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장인 장모님은 실버타운 아파트에 들어가셨고 처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딱히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혼 관련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는 아내는 매일 한숨의 연속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처제는 저를 맞이하였고 괜찮다면서 있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남은 방도 있기에 처제와 조카들이 같이 사는데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이후에도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다 죽어가길래 제가 가볍게 술자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머리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겠다며 방에 들어갔고 처제도 방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억지로 두 여자를 자리에 앉히고 술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들이 없으니 결국 조용히 맥주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처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가 이혼 사유를 알고 있는 물었고, 아내는 1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에게도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면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도 괜찮다고 처제에게 말을 했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라면서 이혼 사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동선의 가족들이 처제가 낳은 조카들이 둘 다 동서와 너무 안 닮아서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난리를 피웠고, 동서가 친자 검사하는 것을 처제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처제 모르게 친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둘 다 동서의 친자식이 아닌 걸로 나왔고, 심지어 두 조카의 생부도 다르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서 받아본 처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결혼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되는 생부도 없고 결혼 중에 동서 이외에 관계한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처제의 모습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뒷이야기부터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동서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할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같이 처제와 관계를 가지기를 희망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졸라왔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동서는 딱 한 번만 허락해달라며 포기하지 않았고 딱 한 번만 동서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각자 피임을 조심하기로 했지만 지방 펜션에서 벌어진 2박 3일 동안의 파티는 첫날에만 조심했고 다음 날부터 피임 없이 파티가 진행되고 그때 첫째 조카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동서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파티였고 그 파티 중에 생긴 조카이니 친자식이 아니어도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카의 동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조카입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에도 동서는 그 파티를 또 하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던 처제의 말을 무시한 채 처제와 가는 여행에 다른 남자들을 밤에 숙소로 불렸고 처제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절하기에는 이미 만취한 후이어서 별다른 저지도 못한 채 그 파티가 다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취해서 몇 명의 남자들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너무 화가 나서 처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2살 된 아이를 생각하니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로 바로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어야 했는데 요번에 절대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동서의 말을 믿고 사후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찝찝하긴 했지만 정관수술을 한 남자들만 불렸다는 동서의 말을 믿었기에 요번에는 당연히 동서의 아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조카도 동서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정관수술 관련 병원 확인증까지 다 확인한 남자들만 파티에 초대했다면서 그날 임신이 가능한 남자는 동서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처제는 절대 그 일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그날 사고가 터진 게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그 부부만이 알겠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이면 둘 다 낳지는 말았어야지. 낳은 처제가 한심하다면서 답답하고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은 아직 처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중이며 처제는 억울하다며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두 조카들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고 동서는 첫째 조카에 한해서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잘 받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동서는 처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나름의 심증뿐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로 파티온 남자들 중에 거짓말을 하였거나 수술한 것이 풀려서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제 말에 너무나 낮은 확률이라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처제와 조카들이 지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과 결과를 떠나서 다 무시하고 같이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결합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처제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멈출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내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연애와 급한 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단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인 단점들은 잦은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혼 반년 만에 갑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삶의 태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적도 없고 본인 먹은 것도 먹다가 흘린 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잘 씻지도 않아서 가끔씩 군대에 맡았던 그 냄새가 아내한테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냄새 날 정도로 안 씻는 것만큼은 제발 스스로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없어졌고 그나마 있던 정마저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제 직장 문제로 1년 정도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 집이라 다시 아내와 같은 방을 쓰고 처제에게 방을 하나 내어줘야 할 상황이었지만 여자들은 짐이 많으니 큰 방을 같이 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안방에서 아내와 처제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한 이후에는 좀 변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라면서 도저히 이렇게 같이 못 지내겠다며 안방을 치우고 냄새도 빼고 정리를 해줄 테니 아내 보고 며칠간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치울 것이 없다며 안 간다고 하였지만 1살 어린 처제의 강력한 샤우팅으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처제는 거실에서 지내면서 안방에 있는 각종 쓰레기부터 치우면서 돼지우리 같았던 곳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복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이혼만 안 했을 뿐 거의 남남인 수준이었지만 아직도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것처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도 치워준다면서 들어왔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방을 보면서 어떻게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했냐며 처제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방을 치우는 처제를 보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치우고 버리고 하다 보니 처제와 더 친해졌습니다. 대망의 청소 마지막 날 땀도 엄청나고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몸도 풀 겸 처제와 같이 문제의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각자 씻고 찜질복으로 입은 뒤에 만났습니다. 계란과 식혜 등으로 배를 채우고 같이 찜질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찜질방 안에서는 덥고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 처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옷들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실수였는지 원래 안 입는 모르겠지만 상의 속옷을 입지 않아 유독 특정 부위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을 하였지만 너무 민망해서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처제도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본인의 특정 부위의 또렷함 때문에 제가 민망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속옷을 챙겨 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찜질을 끝내고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 길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려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외투를 벗는데 또 처제가 상의 속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입는 속옷이 땀에 다 젖어서 안 입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또렷함과 움직일 때마다 몰랐던 처제의 거대함이 보이는데 술도 한 잔 마셔서 그런지 대화에는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그곳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가를 속으로 부르며 고통의 시간을 간신히 버티다가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제가 취가 올랐는지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팔짱 끼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처제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키스와 과감한 터치를 하였습니다. 처제는 하나의 망설임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숙박업소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도 어색함 없이 처제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아내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처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다는 듯 처제도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마다 참아왔던 감정과 욕망을 숨김없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1년이 되었고 처제가 처음 들어올 때 같이 살겠다며 약속했던 기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기면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 아내와 이혼하자마자 처제와 같이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처제는 일단 이렇게 지내보자는데 항상 참으면서 기회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처제가 거실에 같이 있는데도 아내가 관계를 가지자면서 가끔씩 신호를 보내는 것도 불편합니다. 제 마음에서 아내는 완전히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처제와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싱글남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형님의 와이프 즉 형수님은 20대 때 미인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을 정도로 정말 미인이십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다 알아주는 그런 미인이고 형수님 여동생들도 모두 외모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형수님 자매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형수가 어떡하다가 우리 형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형수님은 여동생들과 여성 옷 및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의 형수님이 모델을 하고 있고, 미대 나온 여동생들이 옷을 디자인하거나 구매해 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만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작한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세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짐도 많이 옮겨야 하고 믿고 자금 운영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에 형수님께서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시면서 저도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형수님과 사돈처녀들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로 이직한다고 한심하다고 하였지만 이직하자마자 업무용으로 쓰라며 외제차를 사주고 월급도 그전보다 2배 이상 올려주는 것을 보고 나서는 다들 부러워하였습니다. 월급도 늘어나고 복지도 좋고 심지어 쇼핑몰이 망하지 않는다면 고용도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제가 입사한 후에 추가로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 판매 인프라 늘리면서 매출이 증가되었고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다 보니 회사 다닐 때보다 만족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 대신 공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바쁘고 일도 많았습니다. 전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이다 보니 니일 내일 할 거 없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만 남자 직원이다 보니 유독 힘써야 할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있던 중에 부모님께서 나이를 먹으니 어릴 적에 살던 고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며 시골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던 저는 지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쇼핑몰 근처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어차피 형 집이 넓고 빈 방도 많고 형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자는 형의 제안으로 형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없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 집에 같이 사는 게 꺼림칙했지만 돈도 아끼고 출퇴근도 편해질 것 같아서 형 집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형수도 바쁘고 형도 출장이 많은 편이다 보니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다 보니 너무 편했습니다. 식사며 빨래며 청소에 설거지까지 다 해주시니 호텔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형님 부부가 이모님 월급을 주시다 보니 저는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형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보니 엄마가 가끔씩 반찬 및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히나 형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 걱정도 없고 엄마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천국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 회사만 다니는 삶이고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바쁘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 명 있던 여자친구들 마저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정말 일 외적으로 전화 오는 여자가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형님이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회사에서부터 분위기가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퇴근하는 길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 차에 형수님이 타셨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돈처녀 즉 형수님의 여동생들이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트로 가자면서 텐션을 올렸습니다. 마트에서 회와 술, 각종 푸드코트 음식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은 빈방에 사돈처녀들이 자기네들 짐을 풀고 나와서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자리였는데 다들 술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인들 사이에서 술 먹어서 그런지 제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인다면서 형수님께서 그래도 자기 동생들이라서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여자들과 먹는 술자리라서 그런지 그것도 예쁜 여자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저 혼자 남자이다 보니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제 표정이 관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한껏 업이 되어서 빨리 술을 먹다 보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사온 술을 다 마시게 되었고, 저는 거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말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돈처녀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고 형수님은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해 보여서 안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많이 취하셨는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형수님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부축하면서 제 몸에 닿는 형수님의 몸이 저를 자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들어간 다음에 더워서 옷을 갈아입으셨는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를 입고 있어서 정말 형수님의 몸매가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긴장이 되다 보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을 눕히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꼬대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주무세요 하면서 나가려는데 저를 뒤에서 끌어안으시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셨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 몸속에 응어리진 그 열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자고 있던 사돈처녀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 편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정의 시간을 보내고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 심장이 진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새벽에 혼자서 먼저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형수님과 사돈처녀들이 출근을 하였고 왜 먼저 출근했냐는 말에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먼저 출근을 하였다면서 아무렇지 않는 듯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회의가 끝나고 형수님한테서 오늘 콜이라고 문자 왔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형수님과 열정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저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했지만 이미 저희 몸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수님과 같이 자면서 지낸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도 늦게까지 술 먹고 열정의 시간을 보냈기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직 형님의 출장이 남아있기에 마음 편히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벼서 떠보니 엄마가 방문 앞에서 서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놀래서 소리를 질렸고 형수님도 그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반찬 및 음식을 주려 오셨는데 몇 번이 배를 눌려도 대답이 없길래 다 회사 가서 없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수가 서로 침대에서 부둥켜 안고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고 저희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만나는 여자가 없어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여자가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중에는 결혼 안 한 사돈처녀들도 있다 보니 혹시라도 잘 되면 겹사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형수님이랑 제가 눈이 맞을 줄은 몰랐다면서 어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형이 알았다는 제가 죽든 형수님이 죽든 둘 다 죽든 큰 사고 난다면서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회사에서 마주치면서 지내는데 이미 정을 나눈 사이라서 그런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형님과 엄마 몰래 조심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시간이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을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